계약할 때 일주일 더 추가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준비. 뭐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특정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써놓으면 무슨 말이죠? 좌극한 우극한 같다. 함수값하고 그럼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으니 a에서 연속이다.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보니까 연속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a-h라는 숫자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 점이 a, f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a 플러스 h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점이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이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요런 직선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 노란색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요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슉 그리게 되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죠? 네, 이 길이가 h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죠? 빼야죠. 예, 실제 y좌표의 차이죠.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내가 이거를 y좌표의 차니까 y좌표의 차 델타 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요 x좌표의 차입니다 h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델타 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쓰는 애들은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요 두 점과 두 점을 갖고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 이게 지금 변화량의 비율이지. 얘는 x의 변화량이고요. 얘도 변화량이야. 변화량과 변화량을 지금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얘를 변화량끼리 나눈 거라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변화율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임의로 잡은 거야. 그 두 점을 잡고 내가 그냥 일직선으로 맘대로 연결됐다 그래서 얘를 그냥 평균치입니다 라고 해서 이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단어를요 앞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곡선에서 얘기를 다룰 거거든요. 근데 직선 자체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되지만 평균 변화율이 곡선으로 잡으면은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뭔가 이 점을 잡았을 때 여기 이렇게 위로 붕 뜨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럼 실제로 곡선 사이의 변화율을 얘기할 때는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근데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되죠. 그럼 그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h분의 델타 x, h분의 델타 y,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된다. 영어로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씁니다.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변화 체인지. 줄여서 영어로 ARC라고 부릅니다. ARC 에버리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울기를 곡선에서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지. 변화량이라는 이 델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하는 거 알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다. 선생님, 처음 값이랑 나중 값을 제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처음과 나중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근데 어차피 바꿔도 얘가 부호가 슉슉 분모분자가 바뀌니까 결국에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델타 x랑 델타 y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네.
계산할 수 있지. 두 점 잡으면은. 그래서 이거 무슨 값이에요? 정확하게 정해진 값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 네. 이거 정확하게 정해진 값이라는 거 보여요? 네. 그럼 값으로 딱 정해야 되니까 이거 실수죠. 이것도 실수죠. 그럼 실수분의 실수꼴이니까 이 평균 변화도 당연히 실수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내가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요. 이 델타 x를요. 델타 x를 졸라 작게 만들어 볼게. 오, 진짜 작게 만들어 볼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리미트가 필요하겠지. 졸라 작게 만들었어.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 대상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 말을요, 얘는 변화율이었었지. 근데 봐봐, 이게 델타 x가 졸라 작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봐봐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렇게 되지. 그치. 델타 x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봐. 자, 이제 입실론 월드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게 봉 뭐야. 자, 입실론 월드로 들어갔다가 자, 현실 세계 리얼 월드로 다 빠져나왔어요. 그럼 저게 델타 x로 졸라 많이 보내면은 이게 우리 눈에는 이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저 점에서 접선을 그린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상 미분계수도요, 어림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값으로 봐도 괜춘하다라는 게 바로 극한의 정의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분계수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변화율인데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게요. 순간 변화율. 그럼 순간 변화율은 영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줄여서 IRC라고 불러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델타 x가 졸라 많이, 졸라 작게 보내주면은 이게 결국에는 계속 감소 상태가 되겠지. 그럼 델타 y도 어떻게 되겠어요? 졸라 줄어들겠지. 졸라 줄어들겠지. 근데 이거를 x가 변화한다, 입실론 x라고 들 거고요. y가 변화한다, 입실론 y라고 들 겁니다. 계속 감소하는 상태. 감소한 상태. 그래서 이거를요, 자, 표기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지금 a라는 점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지. f 이렇게 다시라는 표현법을 쓰고요. 읽을 때는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는 표현법도 쓰고요. 또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로도 씁니다. 또는 이렇게 쓸게요. 읽을 때, 자, 쓸 때 얘를 이렇게 써요. dy dx x는 a다. 또는 줄여서 얘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얘를 읽을 때 선생님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요. 분수를 쓰셨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dx분의 dy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읽을 때요. 근데 얘가 입실론 x, 입실론 y가 델타 y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델타 y가 델타 x가 졸라 작아지면 그 표기법을 이렇게 써요. dx라고 씁니다. 델타 x가 졸라 작아진 거를 dx라고 표현해요. 아주 작은 x의 차이. 그럼 얘는 아주 작은 y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요.
미의 표기법은요. 니네가 지금 물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뉴턴이 만들어낸 표기법이고요. 얘는요.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입니다. 라이프니츠. 미분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잖아. 미적분의 창시자. 두 사람이 거의 이틀 차이인가 하루 차이로 똑같은 개념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발명했대요. 근데 두 사람이 표기법을 각각 다르게 썼던 거야. 근데 사실상 보니까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이 사람은 F'A라는 요런 나누는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특별한 말이 없잖아. 그냥 용어의 약속이니까.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는 기울기를 계산할 때요. 마치 이거를 델타 X나 델타 Y를 작게 만들어서 작은 거분의 작은 거분의 비율이네.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라이프니츠 자체도 개발했을 때 dx분의 dy를 읽었을 거예요 아마. 분수로 취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영어권에서도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dy over dx dy over dx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dx분의 dy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읽을 때는 얘를 표기법을요 dy dx라고 읽어요. dx분의 dy가 안 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 계속 감소 상태지. 감소 상태지. 측정 가능합니까? 실수예요? 실수예요? 이게 다 아이러니한 게 지금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미분 계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 근데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처음에 미분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는요.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답니다. 리미트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얘를 마치 분수처럼 생각해서 dx분의 dy처럼 분수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현대 수학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수학자들이 야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수학자들이 이걸 갖고 증명을 하면서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극한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미분계수라는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수학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봤더니 이거는 실수가 아니잖아. 실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거를 어떻게 분수로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분수로 표현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닌데. 그래서 얘는 분수가 아닙니다. 분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dy dx라고 읽는 거지 dx분의 dy로가 안 읽습니다. 그럼 돼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dy dx가요. 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처럼 행동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 dy dx는요. 분수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 풀 때는 분수로 푸는 것처럼 취급해도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막 dx를 곱하고 dy를 넣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만? 적어도 고등 입시 수학과 그 다음에 공돌이가 쓰는 공대 수학. 공대 수학과 고등 수학에서는요, 쟤를 분수처럼 생각을 하셔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시죠. 진짜 수학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수학가인 분들. 수학가인 분들은 얘를 분수로 정의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고 배워요. 몇 학년 때 배울까요? 이 dx dy라는 정의를요 언제 배우냐면은 수학과 대학교 학부 3학년 전공 과목에 처음에 얘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목을 해석학이라고 불러요. 여기 앞에 표준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전공 과목을 들어야 이 dy dx가 왜 분수가 아닌지 배울 수가 있대요. 첫 시간에 배운답니다. 알 필요 있을까요? 우리가요? 아니요.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안 배워서 몰라요. 저도 왜 이게 분수가 아닌지는 결과만 알고 있지 이게 왜 분수가 아닌지는 저도 안 배워서 몰라요.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 현석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현석쌤은 저기 수학과 전공이시니까. 근데 저는 수학과가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에 대해서. 좀 몰라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조차도요 대학교 때 공학 수학을 배우거든요. 이게 dx dy가 dy dx가요 막 날라다니면서 맘대로 좌변 양변이 막 곱해졌다가 나눠졌다가 막 제곱되고 난리를 치거든. 근데 마치 그게 우리 사칙연산 거듭 제곱하듯이 양변에 곱하고 나누는 게 진짜 자유자재로 돼요. 분명히 분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요 처음에 대학 미적분학 배울 때 교수님들조차도 분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대잖아.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님들이 미적분학 강의를 하시거든요. 들어오셔갖고 그래요. 여기 무슨 과 수업이에요? 무슨 과 애들이 주로 많죠? 기계공학과요, 화학공학과요, 환경공학과요, 전자공학과요, 생체공학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수학과 있어요 여기? 수학과 없네? 다행이다. 편하게 합시다 우리. 이거 분수처럼 치세요. 대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수업할 때 이걸 분수처럼 취급하고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수학과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분수처럼 취급을 안 하고 가르쳐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이거를 이제 분수처럼 생각하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요 미분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분계수는요 극한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선생님,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요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 식을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 식을. 자, 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요 여기에 있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근데 봐봐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h가 또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h가 0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럼 극한 변수가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 a 플러스 h야. 선생님 이거 미분계수잖아요. 극한이네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겠네요. 또 무슨 짓거리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정의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미분계수의 함수 값은 있어요? 이게 함수 값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기에서 접선의 길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요 미분계수는요 다른 거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점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의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우극한. 우극한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미분계수. 이 우미분계수라는 아이가 우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 그럼 얘는 h보다 어떻게 되겠어?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나 되겠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h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써도 된다. 좌접선의 기울기. 좌접선의 기울기. 얘는 우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지. 왜? 순간 변화율이 하나로 결정돼야만 우리가 그 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특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일치해야 되지. 함수값 일치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는 대략적인 값이니까. 봐봐. 이게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요. 무슨 느낌이 돼야 되면은 왼쪽에서 오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h가 0보다 슉 작아지면서 이 점에서 무슨 느낌이 나야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이런 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좌접선의 기울기 좌극한입니다. 우접선의 기울기는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기에서 또 출발해서 탕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요 좌접선의 기울기와 우접선의 기울기가요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슉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요. 그거를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런 말로 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표현법을 이렇게 씁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요 미분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은 여기 부분만 이렇게 가위로 쏙 잘라서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갖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올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요
좌접선의 기울기도 지금 이렇게 생겼던 아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우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애당초 이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여기에서 연속성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선생님 극한값은 같잖아요. 좌접선 기울기, 우접선 기울기 같잖아요. 같은데 애당초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극한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법을 쓰질 않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그 점에서 무조건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좌접선의 기울기랑 우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는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인데요? 언제예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요. 오 벌써 시간 저렇게 됐어?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금방 끝나요. 프랑스 분야고.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 자, 봐봐요. 자, x는 a에서 내가 좌접선 기울기를 좀 내가 구하겠습니다. 자, a에서 좌접선 기울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지. 그렇죠? 여기 접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우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무거워. 이렇게. 그러면 좌접선과 우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지금? 달라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기울기가 결국에는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좌극한, 우극한이 어긋나 있지 그림상.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점이 있으면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미분계수가 발산한다라는 거죠. 이 극한이 발산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좌접선, 우접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쓸 때요 이 빨간색을요 좌접선의 기울기를 쓰잖아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순간 변화율 F'A-입실론이라는 표기법을 쓸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F'A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표기법을 쓸 겁니다. 근데 얘네 두 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를 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이 A라는 점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A라는 점에서요 좌접선과 우접선의 기울기가 슉 다가오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슉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렸을 때 좌접선과 우접선이 결국에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수렴되면은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미분 가능하다 무슨 표현법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무슨 뜻이에요? 좌접선의 기울기와 우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함수 fx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그렇지. 이게 1번부터 거기 2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순간변화율이라는 표현법을요. 제가 이 표현법을 안 써놨습니다. 이 표현법. 네. 이게 라이프니츠 표현법인데요. 이것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표기법 나중에 미적분에서 졸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식 표기법은요. 이게 수투에서만 통하고요. 그 미적분 가시면은 이 표현법을 잘 안 써요. 또는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y'이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면 fx가 y니까요. 네. 네. 됐습니까? 그래서 특정 점에서의 미분계수. 이게 짝대기를 긋고 x는 a라는 값을 대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룬 내용은 특정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죠. 새로 미분 개수가 들어있지 않을지